우선 안보 상황이니만큼 북괴뢰도당의 도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53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여 킬로미터, 고도는 6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5로 탐지했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포착했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준비 징후와는 달리 내륙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 준비 움직임은 대통령실을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박진 외교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외교, 안보 참모들과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괴 미사일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인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9월 25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9.19 남북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개소리했지요. 이게 얼마나 헛다리 짚은 것인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주고받은 친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전략으로 꼽히는 통미봉남은 미국과 통하고 한국은 막는다는 뜻으로 수십 년째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은이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이 이루어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공개됐습니다. 김정은은 편지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언급하며 북미 협상에 관여하지 않길 바라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25일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외교, 안보 전문 개간지 한미저널은 김정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에서 2019년 8월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내용은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에 담겼습니다. 김정은은 이 편지에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지금 문재인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친서를 보낸 시점은 김정은이 문재인과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당시 문재인과 김정은은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등의 합의가 담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한미클럽을 통해 한마디로 문재인과 한국 정부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은 친서에 미국의 고위 관료들도 협상에 개입하지 않길 바라는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직후인 2018년 9월 6일자 친서를 보면 트럼프 각하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이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트럼프 각하와 직접 만나 비핵화를 포함한 중요한 현안들에 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이 더 건설적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MBC는 미국 현지 시간 21일 오전 유튜브 MBC 뉴스 채널에 오늘 이 뉴스 꼭지로 1분여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상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담을 나눈 뒤 식장을 빠져나가며 해당 발언을 하는 모습이 사회 재생됩니다. 영상 자막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달렸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비속어의 대상 역시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라고 정정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MBC의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최초 보도에 대해 불분명한 뒷부분을 바이든이라고 해석하며 미 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국가 망신을 시켰다며 의도된 왜곡, 조작에 따른 국익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분명히 들리는 첫 마디는 국회에서로 대한민국 국회는 내셔널 어셈블리고 미국은 상하원을 두루 의회라고 부른다. 결국 대통령이 국회라고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어 다른 나라 언론이라면 적어도 확인이라도 하는데 확인은커녕 왜곡에 여념이 없으니 MBC의 과거 소행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라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촛불 시위 왜곡은 결국 법정에 가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나도 모두 무혐의 된 13건 사건을 지난 총선 직전 3회나 방송을 집요하게 하며 조작했고 선거 패배가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MBC가 공영방송인가? 즉각 사과하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국민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괴만이 한국을 공멸시키려 난리치는 게 아닙니다. MBC를 포함 한국 내 좌좀비들이 또 선동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친구인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제2의 광우병 시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여름 광우병 시위는 아무 근거도 위험성도 없는 광우병이란 허상을 놓고 대중이 빨려 들어간 소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극이 복제는 다 아는 대로 언론사 오오이였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이동 중 미공개 발언을 왜곡 보도한 자도 오오이다. 그 방송사의 좌파 핵심 세력은 보수 우파 세력을 어떤 식으로든 흠집내는 것이 목표이자 임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걸리면 제2의 광우병 시위를 다시 재현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며 순진한 대중들이 다시 말려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 아직도 정권 교체는 미완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세와 관련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스멀스멀 나타나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입니다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국익이 걱정된다느니 어쩌니 하며 떠드는 작태가 치졸한 파파라치 같다며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못된 무리들이 다시는 바로하지 못하도록 저부터 최일선에서 온 몸을 던져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전날 오전 부산 영도구에서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좌좀들의 선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과학이 있지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소연 변호사가 반민노총 투쟁을 불사해야 한다면서 정말 이러다 나라 망할 것 같다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창조준한 것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은 2019년 기준 100만 명이 넘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고 엄청난 재원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법률안 및 산하노조 법률안, 노무법인과 법무법인들의 변호사비를 지원하며 자신들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한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엄청난 회비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길래
뭘 하려는 것이길래 기업들이 손배소도 하지 못하게 원천 차단을 하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면서 노동운동을 핑계로 적화통일투쟁 군자금이나 간부들 유흥비, 사적이익 추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궁금하다고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어 이들의 선언문이나 성명 보도자료를 보면 노동운동과 관계없는 종북 반미 반일 투쟁 내용이 항상 등장한다며 흔히 보이는 여성단체도 환경단체도 항상 캠페인 구호의 끝은 반미, 반일, 평화통일, 우리 민족끼리로 귀결되는데 막상 북한 주민들의 노동인권, 여성인권, 환경문제, 특히 북핵 문제 등에 입을 닫고 있는 이들의 투쟁은 도대체 뭘 위한 것인가라고 노조를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100만 회원으로 반국가적인 투쟁을 또 다시 전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 더 이상 이들의 속지도 말고 이들의 구호에 선동되지도 말아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탱탱이님, 조영윤님, 김영희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